롯데 구단이 허문회 감독을 경질시킨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. 롯데를 둘러싼 내홍, 사실 지난해부터 타팀 관계자들이 만나면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하지슈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롯데자이언츠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. 또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좀 취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. 첫 번째, 밖으로 드러난 이 팀 내 불화. 이 부분이 조금 아주 이례적이었죠.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. 저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취재도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. 허문회 감독, 성민규 단장, 나아가 이제 허문회 감독과 프런트 사이가 좋지 않다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. 또 양쪽 관계자들 이야기 하소연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주위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요. 첫 번째는 이제 감독하고 단장 사이가 나쁠 수 있죠.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. 사이 꼭 좋을 필요 없다. 일만 잘하면 된다. 근데 예전에도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감독 단장 사이가. 만나면 막 싸우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밖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출이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. 허문회 감독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프런트를 향해 막 쏘아붙인 부분이 있습니다. 내부 총질이다.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촉발이 됐죠.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는 밖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.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건 맞지만 지난해 이석환 대표가 불화설,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다.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.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불화설이 떠오르고 미디어가 알고 있어도 기사화하지 않다가요. 공론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막 쓰죠. 또 이슈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번지는 양상이 있습니다. 말이 전해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들 귀에 흘러 들어갈 때는 더 자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제가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통화를 좀 하다 보면 정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. 제가 막 설명한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. 타팀도 현장하고 프런트 관계자가 좀 단장이 아니라도 프런트 관계자하고 코칭 스태프 또는 이제 프런트하고 선수가 싸울 때가 있어요. 다들 이제 안에서는 막 치고받고 싸워도 밖으로 나오면 하하하 우리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포즈 막 취하고 그렇게 하죠. 친한 척 하는 것이 맞죠. 그래서 사회생활은 하는 척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?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없잖아요. 허문회 감독, 성민규 단장 서로 간의 이야기를 1년 넘게 거의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아주 필요할 때 간혹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고 계속 주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. 이야기를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좀 많기도 하고 이건 사람 사는 세상 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. 자, 또 하나 조금 주위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그래도 이제 기회를 줬잖아요. 사장하고 단장이 허문회 감독한테. 근데 뒤에 이렇게 좀 싫어하고 왜 그럴까? 롯데자이언츠가 2019년 말에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면서 급하게 국내 감독을 찾게 되고 그래서 허문회 감독 1순위로 딱 꼽았고 성민규 단장이 직접 인터뷰도 하고 성 단장이 야구 철학이 맞더라 구단하고 그렇게 판단도 했다 그러고 물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제 개인적입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만약에 허문회 감독한테 그때 선임 전에 그때 인터뷰했던 그 자신의 야구 철학하고 지난해하고 올 시즌 초반에 실제 구현을 했던 야구 철학이 달랐습니까? 물으면 크게 안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유망주를 많이 안 썼다와 아예 안 쓰진 않았다. 말이 좀 애매하죠? 좀 느낌은 다르지만 아전 인수를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보통은 이제 자기를 뽑아준 단장이나 또 사장하고 척을 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, 감독들이. 그것도 시작부터는 척을 안 지는데. 보통 그런 경우는, 감독이 생각할 때 사장이나 단장이 나를 좋아해서 나의 능력을 잘 봐줘서 뽑았다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감독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나를 어쩔 수 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탁했다. 이렇게 생각할 때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저도, 주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고 롯데 구단 내부에서도 그랬었고 어찌됐든 감독 기회를 줬잖아요. 또 하나는 넥센 시절에도 허문회 감독이 수석 코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? 키움 히어로즈 시절에. 근데 롯데보다 히어로즈 구단이 더 강력한 프런트 야구를 구현합니다. 구현해 왔고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? 또 이장석 전 대표가 신임을 했습니다. 굉장히 허문회 이제 감독을. 그래서 코치 연수도 미국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런트 야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왜 좀 프런트 쪽에서 어떤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척을 지는 상황을 가져왔을까 좀 이해를 더 잘 못하고
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시스템 문제 아니다. 이건 그냥 사람 문제 아니냐. 그런 얘기도 좀 더 많이 나왔는데 A 단장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인터뷰 때 뭐 이런 야구하겠다 저런 야구하겠다 해도 막상 감독은 성적을 못 내 목이 달아난다. 뭐 당장 파리 목숨 아니냐. 1년 성적으로 보상받는 자리이고 뭐 실전에서 싸우니까 상황이 달라질 거고 프런트가 현장의 감독의 뭐 이러한 급박함을 좀 알아줘야 된다. 막 이렇게 다루려고 해도 다뤄지지 않는다 감독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너무 틀에 얽매인 부분으로 프런트가 허문회 감독을 좀 뭐 이렇게 했다는 선수 출신 비단장 얘기도 뭐 있었습니다. 원하는 사람으로 뽑아도 감독이 되면 감독 자신이 원했던 사령탑으로 변하지 프런트가 처음에 원했던 바라던 그런 사령탑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허문회 감독이 지난해 원했던 FA 포수 영입 이루어지지 않았죠. 뭐 김태곤 또 이지영 뭐 원했지만 롯데 프런트에서도 잡으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뭐 선수 측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금 맞지 않았고 또 선수 측이 그 조건에 난색을 표한 경우도 있었고 뭐 뒤늦게는 뭐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뭐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다. 꼴찌팀 개혁을 위해서 이제 성민규 단장이 왔잖아요.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을 좀 해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좀 시달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 좀 휘둘리지 않고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일부 선수들의 연봉, 일부 선수들입니다. 연봉 협상 그리고 또 일부 선수들을 하고 FA 협상에서 48시간 협상안을 주장하기도 했어요. 뭐 그렇게 주장 안 한 선수들도 있습니다. 여하튼 선수 수급에서 현장하고 그다음에 뭐 코칭 스태프하고 프런트하고 불만이 좀 쌓였고 지시완, 뭐 지승준 선수 트레이드가 돼 왔습니다. 하나에서. 근데 이제 뭐 허문회 감독의 반쪽짜리 논란으로 2군으로 가고 결국은 이것이 프런트 쪽에는 좀 상처가 됐어요. 외부 공시를 뭐 여러 명 쫙 하는 그 당시에 지난해 이제 허문회 감독이 취재진을 향해서 정보 고맙다. 열받아서 이야기를 막 급하게 다다다다 이야기를 하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서면으로 허 감독한테 보고가 됐어요. 근데 허문회 감독도 근데 이제 뭐 보고 절차에 좀 불만을 좀 가졌고 프런트에서는 아니 뭐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지 않느냐 뭐 이러고 뭐 좀 여하튼 한참 감정이 서로가 안 좋을 때여서 그때는 좀 뭐든 좀 믿게 보였겠죠. 그리고 또 안치홍 선수의 입단식 때 허문회 감독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뭐 미리 연락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뭐 연락을 누가 했느냐 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. 또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노병호 코치, 오태근 코치가 계약이 안 됐습니다. 재계약 불발로 키움으로 갔죠. 롯데 구단이 코치들의 재계약 불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허문회 감독이 딱 왔는데 구단 프런트 팀장이 변호사가 같이 동석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허문회 감독 이건 뭐 그 자리에서는 표를 별로 안 냈습니다. 매우 화가 나서 타팀 관계자한테 뭐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죠. 아니 롯데가 허 감독한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너무 좀 딱딱하고 업무적으로 허 감독 좀 황당해했다. 어떤 일인지 저도 좀 알아봤는데 롯데 구단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예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변호사 팀장 4월에 변호사를 딱 지금 입사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변호사 팀장이 배석을 했고 회의하면 자주 또 배석을 했다고 그래요. 이제 이를 보고 이제 허문회 감독이 좀 오해를 했는데 물론 뭐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허 감독 웃으면서 변호사 팀장이 왜 앉아 계셨어요? 그러면 뭐 여차저차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. 근데 그 자리에서 노병호 그리고 오태근 코치의 재계약 불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허 감독이 코치들 책임 없다. 다 내 책임이다. 이렇게 굉장히 좀 강경한 자세였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사사건건 좀 부딪혔죠. 그래서 이석환 대표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 뭐 같이 좀 관계 개선도 좀 하려고 했는데 관계 개선이 안 됐죠. 롯데 구단 한 관계자가요 지난해입니다.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제게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뭐 조금 뭐 제가 뭐 조언을 한 입장도 아니었지만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부장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해서 제가 난 좀 답답하다. 아니 뭐 두 사람이 막 술 한잔 하면서 좀 풀면 안 되겠나? 그러니까 식사 자리라도 하든 뭐 맥주랑 한 잔 하든 좀 스킨십을 해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.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느냐. 아니면 뭐 지금 뭐 누구 하나를 어떤 뭐 경질하거나 그죠? 누구 한 사람 사표를 받거나 그렇다고 둘을 다 경질할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나요? 지난해는 이제 5위 다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.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근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술을 한 잔도 안 합니다.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.
성민규 단장 공식적으로 인터뷰 잘 안 했죠. 대외적으로는 허문회 감독 관련해서 언급을 좀 안 했는데 이미 지난 겨울에 서튼 감독으로 뭔가 좀 교체된 건 아니야 이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다시 이제 허문회 감독으로 간다. 리더십의 변화가 없다. 현장 리더십 변화 없다.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21 시즌이 시작이 되고 공동 운면체입니다. 사실 단장 감독은 단장 감독은 공동 운면체입니다. 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나면 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격을 입죠. 한 배를 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허 감독이 프런트 관계자에게 지난해 말입니다. 시즌 끝나고 허 감독이 프런트 관계자에 먼저 식사 한번 하자 얘기도 하고 자리도 가지고 좀 많이 관계가 좀 개선이 됐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프런트에서도 감독님도 많이 좀 유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경질이 됐느냐? 결정적으로 꼴찌로 떨어진 성적이 저는 방아쇠가 됐다고 봅니다. 뭐 최준용 선수의 어깨 부상, 또 경직된 엔트리 1, 2군 잘 뭐 바꾸지 않고 야수들을 또 3번이나 등판시킨 거 이거 마이너스 맞을 겁니다. 하지만 성적이 중간 이상을 하고 있었으면 경질했을까? 쉽지 않았겠죠. 11일 오전에 사장하고 또 감독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승관 사장이 이제 앞선 면담, 11일 이전에 앞선 면담에서 허문회 감독을 좀 설득을 했는데 이야기가 좀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11일 오후에 결심을 굳히고 11일 오전에 면담을 했는데 30분 만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고 후임 감독 선임이 되고 그룹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만난 거죠. 이미 그 전에 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상태였고 선수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서튼 감독도 선수들과 교감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11일 밤 경기에서 김원중 선수가 8회 등판을 했는데 이 경우 마무리 맡은 투수는 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좀 주죠. 그래서 선수에게 충분하게 좀 얘기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팀 상황에 따라 선수가 희생해야 될 뭐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이제 미리 투수 코치가 언지를 또 줬다고 그럽니다. 줬어요. 미리 줬고 준비해라. 준비도 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선발 투수한테 승리 5이닝 이상 던져야 되고 또 마무리 투수한테 세이브 이 개인 기록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사실 무시할 수 없죠. 서튼 감독 이거 모르겠습니까? 야구를 뭐 수십 년 했는데 고민이 될 겁니다. 선수들 다 알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. 어떤 부분을 좀 선수들이 느끼냐면 이제 프런트하고 서튼 감독하고 거의 뭐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아마 생각들을 할 겁니다. 선수들하고 뭐 프런트가 무조건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전 선수들의 마음도 이제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어야 할 겁니다. 아마도 서튼 감독이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. 본인도 미리 지금 다가서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. 아마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. 이제는 조금 어루만지는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. 이전 이제 감독이 경질이 되면 참 많이 기용됐던 선수들 좀 아쉬워하죠.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는 반대로 이제 오히려 조금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.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잖아요. 선수들이 태업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.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뭐 그건 허문회 감독이 원하는 그림도 아닐 거고 롯데가 프런트야구로 좀 갈까요? 제가 물었어요. 이번 사태를 옆에서 지켜본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물었더니 공통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뭐 롯데하고 시스템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인간 관계에서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? 그렇게 본다 이야기도 좀 많이 합니다. 뭐 시스템은 외형적으로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본질적으로 뭐 야구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다른 팀도 다 이 야구 합니다. 프런트 쪽에서 뭐 야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들여오고 데이터 중요시하고 데이터 분석팀 다 있습니다. 똑같은 자료 받고 똑같이 합니다. 이거 안 하는 팀 한 군데도 없습니다. 다 합니다.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. 뭐 감독들 전부 다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중요시한다 뭐 다 이야기합니다. 롯데 이제 이번 사건은 이러한 이제 현장하고 프런트 야구 철학이 부딪힌 형국이 됐고 모양새가 됐지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감독하고 단장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좀 차이도 있죠. 이제 허문회 감독 이야기를 하면 야구인들 이제 다수가 좀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, 저한테. 뭐 하면서 그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, 고집 있죠, 그분. 뭐 사실 뭐 고집이 뭐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. 강단이 있다는 이야기니까. 또 이제 성민규 단장은 20대부터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. 산전, 수전, 다계권, 39세,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 프런트입니다. 자기 색깔 강하겠죠, 당연히. 성민규 단장 또 허문회 감독 이기는 야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어요. 서로 안 물러서려는 거예요. 이게 맞다니까. 그게 맞는 거예요. 이 길로 가면 우승한다. 이 길로 가면 우리 팀 밖에서 나중에는 최고의 팀이 된다.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일이 막 덧붙여지면서 시간이 지면서
골이 깊어지고 서운함까지 좀 더해진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롯데는 이전보다는 더 활발하게 프런트에서 데이터나 분석 자료 제공 현장에도 많이 할 겁니다. 1군, 2군 교류 강화될 겁니다. 이석환 대표가 허문회 감독의 이기는 방법, 성민규 단장의 발전해서 이기는 방법, 이 두 개 중에서 후자를 결국은 선택을 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